마라탕, 허거, 고추잡채, 마파두부, 마라롱샤. 생각만 해도 혀가 얼얼하고 화끈한 맛이 느껴지는 이 요리들은 중국의 4대 요리 중 하나인 사천 요리의 대표 음식들이다. 이 사천 요리에는 매운맛을 내는 각종 향신료, 후추, 초피, 고추, 생강, 마늘 등이 듬뿍 들어가 한국인에게도 친숙한데 최근엔 허거나 마라탕 등이 한국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사천 요리의 본고장은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로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총나라의 수도 청도이다. 과거부터 중국인들은 사천성을 일컬어 천부지구, 즉 하늘의 곳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남한의 1.6배 크기에 달하는 평야가 해발 2000m의 험준한 산맥에 동그랗게 감싸여 있고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인 장강과 이어져 있어 곡식과 물자가 풍부하고 방어에도 유리해 사람이 모여 살기에도 문명이 발전하기에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천이라는 지명은 직역하면 4개의 강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을 흐르는 4개의 큰 강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평원인 이 지역을 옛 중국인들은 마치 강과 같다는 뜻에서 천으로 불렀고 이곳에 4개의 행정구역이 세워지며 사천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원래 티베트계의 소수민족이 살던 사천은 기원전 300년경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세우는 진나라에 의해 정복되어 중국 문명에 흡수되게 되는데 진나라는 사천지방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고 초안지의 주인공 유방도 이 사천 땅을 기반으로 항우와 싸워 이기며 한나라를 세우게 된다. 또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와 명제상 제갈량은 이 사천지방에 총나라를 세우고 청도를 수도로 삼아 중원의 조조와 대립하기도 하는 등 옛부터 사천은 그 폐쇄성과 풍부한 물자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기 좋은 지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렇게 넘쳐나는 물자를 자랑하는 사천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덥고 습하다라는 것이다. 해발 7556m의 군가산을 중심으로 평균 높이 2000m의 높은 산맥에 둘러싸인 사천지방은 열과 수증기의 방출이 쉽지 않아 구름이 많은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에 사천 사람들은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향신료를 음식에 넣기 시작하며 100가지 음식에 100가지 맛 사천 요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사를 장식한 수많은 영웅들은 오늘날의 맛있는 사천 요리를 즐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의 사천 요리는 오늘날의 사천 요리와 상당히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천 요리의 핵심인 고추는 불과 300~400년 전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두 번째, 400년 전 사천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천 요리의 베이스인 마라 소스는 얼얼한 맛을 뜻하는 마와 매운맛을 뜻하는 라의 합성어인데 이 중 얼얼한 맛을 내는 향신료 초피는 영어로 스찬 페퍼 즉 사천 후추라고 불릴 정도로 옛부터 사천을 대표하는 주요 향신료였던 데 비해 매운맛을 내는 고추는 15세기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에는 최소 16세기 이후에나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말은 16세기 이전 사천 요리에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매운맛이 없는 우리가 아는 요리와는 상당히 다른 요리였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삼국시대 총나라의 장수였다가 위나라에 항복한 맹달은 위나라의 황제 조비를 만난 자리에서 사천 고기 요리는 꿀과 엿을 많이 써서 단 것이 특징이다 라고 증언했고 이에 단 음식을 좋아했던 조비는 우리도 저렇게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 사천 요리는 매운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1640년대 벌어진 도촉 즉 사천 대학살로 인해 사천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명나라 말기 하급 군인 출신 장원충은 사천성을 근거지로 서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다. 하지만 장원충의 서나라는 불과 6년 만에 만주족의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마는데 장원충은 대세가 청나라로 기울자 내 손으로 얻었으니 내 손으로 없애버릴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을 위해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천지방의 조직적인 대학살을 실시한다. 이 당시 장원충을 섬겼던 포르투갈의 선교사 가브리엘 드 마갈량이 쓰는 로마 교황청에 보낸 보고서에 장원충의 악행을 기록해 놓았는데 장원충은 관리를 뽑는다는 공문을 내려 사천지방의 지식인들을 청두로 불러 모은 후 이들을 모두 죽이는데 그 숫자가 무려 1만 3,000명에 달했다고 하며 그 외에도 매일 수많은 사람을 죽여 청두는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의 도시가 되었고 주변의 강은 붉게 물들어 핏물이 흘렀으며 강물에 시체가 가득 차 배를 띄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중국 측 기록에도 서나라 이전 약 318만 명이었던 사천의 인구는 서나라 멸망 후 약 1만 명만이 남게 되며 99.7%의 인구가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는 등 장원충은 중국사 최악의 살인마로 역사에 남게 된다. 물론 이 숫자는 호구조사에 기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실제로는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장원충의 대학살이 사천의 인구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준 것은 사실로 이후 텅 비어버린 사천 지방에 청나라는 호북성과 강동성, 북경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며 사천은 중국 각지에서 온 외지인들의 땅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천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가 대부분 사라지는데 이때 사천 사투리도 없어져 오늘날 사천은 베이징과 거리가 상당함에도 표준어를 쓰는 지방으로 남게 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학살의 역사를 가진 사천은 근대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일전쟁과 국내전에선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특히 중일전쟁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해안가 도시들에 비해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해서 중국군의 보급 창고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업, 특히 군수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또 전통적으로 발전한 농업과 사방의 산맥에 묻혀있는 풍부한 광물 자원에 힘입어 오늘날 해안 도시 위주로 개발된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내륙임에도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지방으로 성장해 수많은 유명 브랜드의 본고장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허거 체인점 하이디라오가 사천성에서 시작한 기업이며 오늘날 중국을 대표하는 명주로 꼽히는 우량회와 수이징방이 사천의 전통주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 판다의 서식지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한다. 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 BOE와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몰려있어 오늘날 사천은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8,10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이 중 성도인 청두에 1,700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오늘날 청두는 중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해 명실상부 서부 중국의 성장 동력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름이 많아 일조량이 적은 환경 특성으로 인해 청두에는 피부가 하얀 미인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중국에선 청두 여자의 명성이 드높아 베이징에 가면 자신의 지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청두에 가면 자신이 너무 일찍 결혼했음을 알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